100일 아침 운동 3일차입니다. 4일차입니다. 5일째, 7일째, 10일째, 15일차, 16일째, 9일째, 23일째, 26일째, 27일째, 29일째, 35일째, 36일째, 42일째, 44일째.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채채입니다. 2020년 저에게는 올 한 해가, 특히 하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지고 잊을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찼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환희에 찬 제 경험에 대해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매년 항상 다이어리를 쓰고 새해 목표를 정합니다. 보통 그러한 목표들은 스스로를 어떤 틀 안에 올가매고 성과를 이뤄야만 하는 그런 목표들이었어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던가 몇 점 이상을 만들어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목표들 중에서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들로 인해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저런 어떤 역할들로 인해서 괜히 책임감 때문에 혼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고 힘들어했던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제 자신의 어떤 뾰족한 성격 때문에 저 스스로를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만든 한 해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제가 정했던 목표는 간단하게 정하자 해서 첫 번째, 둥글둥글한 한 해가 되자. 두 번째,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세 번째, 남 생각하지 말고 나를 먼저 생각하자. 이런 거였어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상반기, 여름까지는 엄청 즐겁게 지냈어요. 하고 싶었던 공부도 했고 코로나로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운동도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여유롭기도 하고 딱히 부족한 거 없이 이제 마음도 편안하게 가볍게 잘 지냈죠. 그러던 중에 한 반년이 지나고 한 7, 8월 여름이 지나면서 좀 스스로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운동도 즐겁게 하긴 했지만 어떤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더 나아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좀 재밌는 걸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챌린지를 해야겠어. 뭔가를 정해야겠어. 이러면서 내가 뭘 챌린지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나 새벽에 일어나야겠어.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저는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를 진짜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싫어하고 알람도 2분, 3분 단위로 10개씩 맞춰놓고 일어나라고 막 깨워도 막 이렇게 못 들은 척하면서 막 그냥 계속 자고 막 알람 그냥 끄고 자고 근데 막 왜 안 깨웠어? 막 나중에 일어나서 막 승질내고 안 들어서 깨웠어야지 이러면서 승질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제가 새벽에 일어나겠답시고 제일 힘들어하는 아침 기상에 아침 달리기를 올해 마지막 목표로 9월 8일에 1일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정한 방법은 진짜 간단했어요. 평일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새벽 4시에 기상, 그리고 달리기는 5km. 좀 더 달리고 싶었지만 이제 출근 시간이 빠듯해지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고 5km로 정했고요. 스트레칭, 보강 운동 2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주말 토요일에는 이제 하던 대로 평일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장거리로 트레일 러닝하고, 그리고 일요일은 오후 늦게까지 늦잠 자지 않고 오전 중에 일어나서 가볍게 러닝을 한다던가 요가, 이완 운동을 한다던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30일 정도까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루틴을 지켰던 것 같아요. 주말 운동이 조금 과했던 주에는 어쩌다 한 번씩 하루 정도 요가로 이완 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새벽 4시 기상은 정확히 지켰습니다. 오히려 초반에는 좀 쉬웠어요. 일어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알람 하나만 맞추고도 바로 벌떡
벌떡 일어날 수 있었고, 새벽 4시에 일어나려면 전날 저녁 9시 반에는 무조건 자야 무리 없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좀 쉰답시고 막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해야 될 게 있으면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변화는 정확히 3주 정도 됐을 때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체력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 중에서는 첫 번째, 체중 감소. 53 정도로 늘 유지를 했던 체중이 51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두 번째로 VO2 max, 최대 산소 섭취 능력이 47에서 54로 껑충 뛰었고요. 세 번째, 러닝 페이스가 향상됐습니다. 600 정도의 페이스였는데 500 정도로 많이 향상이 됐고요. 네 번째, 토요일 주말 트레일 러닝의 코스가 좀 더 길어졌고 좀 더 어려워짐이 가능해져서 급진적으로 향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때나 옛날에 20대 때는 단순히 이제 이 체중 숫자만을 위한 운동을 하고 엄청난 절식하고 몸무게 4자로 가려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사이클하고 웨이트를 하면서는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크기도 했고 체형 변화가 있고 나서부터는 이제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면서도 체중은 별로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고 제 몸에 만족하면서 53 그 이상으로만 안 가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새벽 달리기 시작하고부터는 이제 아침부터 공복 유산소 소모가 굉장히 많아져서 한 3주 정도 했을 때 저 스스로가 느낄 정도로 일단 몸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복근 운동 안 했는데 복근도 조금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체중을 재보니까 늘 변화하지 않던 몸무게가 51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 기간에는 오히려 체력 소모가 많이 커서 시도 때도 없이 막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곡물빵이나 탄수화물 섭취도 오히려 많이 했고 평소보다 더 잘 먹으면서 이제 불필요한 체중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VO2 max라고 이제 풀어서 말하면 최대 산소 섭취 능력입니다. 내가 1분 동안에 최대로 산소로 흡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양, 그 능력치를 말하는데요. 이건 가민에서 알려주는 추정치여서 오차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원래는 47에서 미동이 없었어요. 이 정도도 뭐 상위 5% 정도라고 나와서 더 이상 올리는 건 쉽지 않은가 보다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근데 새벽 운동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리기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새벽 러닝을 하기 전에는 달리는 거 자체가 막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달리고 나서는 운동을 쫙 했으니까 엔도핀도 돌고 혈액순환도 되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고 한데, 뛰는 도중에는 그냥 힘들기만 했어요. 그냥 엄청 막 숨도 차고 폐가 터질 것 같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그냥 질질 끌려가는 소 같았어요. 근데 새벽 운동을 하면서부터는 이게 조금씩 달리기가 재밌어진 것 같아요. 조금씩 심박도 편해지고 호흡도 잘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동 없던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이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일씩 올라가더니 어느 날은 50이 되는 거예요. 47에서 5자가 된 거야.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 일씩 계속 올라가더니 결국에는 54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가민에서는 상위 1%라고 알려주던데요. 그렇게 달리기가 즐거워졌고 내 몸이 가벼워지고 조금씩 편해지고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페이스도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5km 530, 540 정도, 그리고 10km 한 55분 정도로 달릴 수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엄청 막 죽을 것 같이 달렸어요. 막 심박이 막 터지게 막 폐가 터질 것 같아. 심박 영역이 O영역으로 빨간색 그래프가 이만큼, 항상 저는 역치로 달렸던 것 같아요. 가민이 이상한 건 줄 알았어요. 기계놈이 이상한 건 줄 알았어. 막 항상 내가 막 O영역으로 막 이만큼
이만큼 타고 있으니까. 근데 날이 갈수록 호흡이 편해지고 오영역이 7-80%였는데 그게 4영역으로 바뀌더라고요. 같은 페이스로 달리고 있지만 좀 더 여유로워졌고 500, 510 정도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10km 뛸 때 마지막 2-3km 정도는 4분대로 뛰기도 했어요. 이런 체력적인 향상은 결국에 제가 더 잘 하고 싶어 했던 트레일 러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꾸준히 체력이 오르는 거를 느끼면서 3주째 되던 주말 토요일에 처음으로 21km 하프 마라톤을 도전하게 된 거죠. 아마 한 540, 550 정도 페이스였던 것 같아요. 2시간 안으로 하프 마라톤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는 광청종주 22km 트레일 러닝을 성공했고요. 그 다음 주 4주째 되던 주말에는 불수사도부 36km 트레일 러닝을 성공했습니다. 완주는 실패는 했지만 36km라는 그 키로수를 제가 뛸 수 있었다는 성취감을 얻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주 5주째에 너무 벅차오르네. 5주째에 설악산 힘들기로 유명하다는 마등령, 공룡능선, 그리고 대청봉까지 25km 코스를 완주를 했습니다. 소름 돋아. 그리고 44.4km 영남 알프스 하이트레일 5픽 컨디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성부에서는 10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었죠. 대단하네. 이 모든 게 굉장히 단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새벽 4시 기상, 이 새벽 운동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히 체력적인 변화만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긍정적인 마인드였어요. 저는 원래는 화가 굉장히 많고 정말 뾰족한 사람이에요. 업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요. 한 달 정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물론 아침에 운동하고 이제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이제 기분 좋게 출근하고 굉장히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상태였는데 일단 출근만 하면 똑같았거든요. 똑같이 화나고 스스로를 다스리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변화는 약 30일, 한 달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그냥 그저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의 평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화가 나는 횟수도 줄게 되었고 화가 풀리지 않는 이런 여운이 오래 가던 게 금방 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되었고 뭐든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씩 가능해졌어요. 힘든 일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변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는데 자신감입니다. 체력이 향상되고 매주, 매회를 거듭할수록 뭔가 계속 새로운 거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결국에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다 할 수 있지, 이런 태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출근을 하거나 학교 갈 때 아침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뭐 준비하고 시간 맞춰서 나가고 회사 도착하고 이런 루틴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적게는 2시간, 3시간 동안은 거의 이제 무예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내가 생각이라는 걸 했다는 거라고는 늦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막 조급하고 뭐 이런 느낌은 있지만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한다고는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새벽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모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움직여지는 거라서 의지가 1이라도 부족하면 그냥 바로 침대로 가는 거예요. 의지가 없이는 내 삶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죠. 아침의 시작부터가
스스로가 모든 걸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출근할 때 뭐 똑같은 음악이 라디오에 나오더라도 엄청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오늘 하루가 좀 기대되고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은 문득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하늘이 되게 예쁜 날, 구름도 막 되게 막 뭉게뭉게 엄청 예쁜 날, 사람들 막 다 그 하늘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막 너무 좋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구름일 뿐인데 이런 구름만 가지고 내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고 변할 수 있는 거라면, 구름이 아니고라도 내가 스스로 정한 어떤 작은 거라도 내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끌려가는 하루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가 만드는 하루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체력 향상에 대한 기대보다도 감정적으로 내 스스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더 기대하고 이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사실 고된 저와의 싸움이었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너 원래 밤에 하는 걸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원래는 제가 아무도 없는 그런 조용한 밤에 혼자 뭐 만들고 막 뭐 요리하고 빵 굽고 책 읽고 이런 거를 원래는 아주 옛날부터 좋아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새벽 운동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6시고 잠은 9시 반에 자야 돼. 씻고 뭐 정리하고 그러면은 자야 될 시간이라서 뭘 여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이 합리화와의 싸움이었어요. 이럴 바엔 그냥 밤에 운동해. 아무도 신경 안 써. 네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면서 매일 생각했어요.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챌린지를 계속 해나갔던 건 그동안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혹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뭔가의 감정이 분명 생길 것이다. 해보지 않고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30일 했을 때, 40일 했을 때, 50일 했을 때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잖아요. 감정이라는 건. 이 챌린지는 원래 제가 100일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었고 60일 정도를 완수했는데 예상치 못한 무릎 부상이랑 이런 것 때문에 초반에 실행했던 어떤 과정들하고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 일단은 잠시 보류를 해둔 상태예요. 미라클 모닝 새벽 4시 기상으로 많은 변화를 느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 전에 제가 운동도 그렇고 생활에서도 그렇고 스스로 늘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한계를 정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뿌듯해하고 멋있어 하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모든 건 똑같이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 그리고 좀 더 일찍, 그리고 밤에 하던 운동을 아침에, 뭐 이것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왜 이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았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짧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가능한 것 같아요. 출근이 9시, 10시인데 굳이 새벽 4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회사가 바로 코앞인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늘상 해오던 패턴에서 살짝 그 어떤 거라도 변화를 주면 결과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뭔가 조금은 다른 변화로 여러분도 가슴 벅찬 새해가 시작되시길 바랄게요. 채채채가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오늘 아침에 너무 추워졌어요. 올해 처음으로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어떡해.